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만 해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다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을 들이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인데 네. 이분은 더한 상황인 게 탈당하고 그냥 하와이로 가셨잖아요. 아예 그냥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얘기로 좀 들어보면 민주당 손잡을 일은 없다. 이거까지는 명확한데요. 네. 대선 전에 돌아올 일도 없다. 네, 요것도 네. 명확해졌어요. 예, 그럼 자유로운 영혼. 선대위 합류도 안 할 거고 예. 난 대선에 큰 역할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읽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귀국 안 하실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선거운동 등록해서 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만큼 홍준표 전 후보께서 그때 4강에서 2강 좁혀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정계 은퇴하겠다. 그 말씀은 정말 굳은 결심으로 진실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 구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예측하시는 박지원 의원이신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 몸값 올리려고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다음 당권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을 또 하셔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구단일 줄 몰라도 예. 저희 당 권에서는 구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대법원 선고 결과도 좀 그러니까, 틀리시긴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적어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정계에서 은퇴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뭐 다른 예.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수긍을 하겠는데 당권을 노린다라는 말씀은 뭘 기반으로 하면 당권을 노릴 수 있겠느냐. 저희 당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럴 상황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밖에 계시기가 어려울 텐데 네.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상황하고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지금 이준호 대변인 네. 여론조사 찾고 계신 찾았어요.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어느 네네. 어느 기관이죠? 그 예.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고요. 2025년 지난주입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예. 응답자 1,001명이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나온 얼마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46.5,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9.5, 딱 7%포인트 차이고요. 이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7.3%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인수 후보를 합하면 0.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지금 이따가 단일화 얘기는 또 다시 네, 여쭤봐요. 네, 저희가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일단 대선 전에 한국은 안 돌아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하와이 특사단은 실패하고 빈손 귀국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정부 초기에 국무총리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 그걸 입장을 냈었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또 어제 말씀하셨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몸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선대에 합류하고 유세장 돌아다니는 거, 유세장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네. 좋죠. 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TK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TK 지역에서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유세하는 것도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평가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지 않았는데. 한동훈 후보는 탈당 안 했잖아요. 탈당하게 되면 그거 탈당하신 분한테 그 정도 하는 건 그것만 해도 참 우리 소득이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너무 젊고 차세대 주자 아닙니까? 지금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제 우리 당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 차세대 주자가 한동훈 대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 캐릭터가 겹치고 젊기 때문에요. 한동훈 네. 후보가 지금 현재 전국을 돌아다닐 때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경선에서도 왜 40% 이상의 당원 지지를 얻었으니까 물론 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올라가 이제 그게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샷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뭐 선거 마지막까지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또 수도권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 이준우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맨 그렇죠. 처음부터. 있겠죠. 그리고
돕겠다고 나섰는데 처음부터 예. 비난부터 하시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가 첫 행보였고. 자, 잠깐만. 네. 비난이 아니고요. 아쉽다는 아니, 부분 그렇잖아요. 얘기했는데 네. 아쉽다는 아쉬운 부분은 게-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도와주러 어제 네. 처음 유세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평을 게 하시는 너무 게- 고맙고 네. 잘하셨다. 다만 이제 그럼 그 첫 말씀부터 무대만큼 하시고 하셨으면 저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예. 하겠는데 예. 마치 이거 안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전 그 여기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예, 단일화 드렸었고요. 단일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과도 상당히 좀 가깝잖아요. 그건 잘 그 모르겠어요. 하와이로 갈 때 마지막 배웅을 했던 게 이준석. 가까운 네. 척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네. 진짜 가까운지 척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배웅을 한 게 이준석 후보였고, 들어보면 하와이로 가 있는 동안에도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 전 시장이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유상범, 김대식 의원이 이제 하와이에서 만난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홍 전 시장에게 들은 얘기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단일화에 있어서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어떤 되는 의미일까요? 거죠. 단일화를 국민의힘,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대식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 하와이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지금 자기는 안 한다,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귀국을 안 하시겠다는데 하와이에서 단일화 협상을 할 것도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뭐 하와이 갈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네. 어떤 방식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국제전화죠. 전화하셔가지고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예. 방법밖에 전화로- 없죠. 중간에서 전화로 단일화? 네네. 그 뭐 방법밖에 언제든지 없는 거죠. 이제 저희 영상 인터넷으로 통화, 국제, 온라인으로 다 예.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상 통화로 하면서 설득을 제가 보기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실 하와이 특사단과 끝까지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비행기 타시기 직전까지 통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전화 통화가 오늘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오늘 귀국을 하시면 들어오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승부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괜히 배우자 토론회 언급하면서 좀 자충수 던진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던데 이건 네. 좀 그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가족 때문에 곤욕을 치는 많이 있었죠. YS, DJ 뭐 쭉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어요. 예. 백연차 관련된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관봉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 공금 유용,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옷을 뭐 2억 원치 샀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논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대 정권마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으면 배우자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영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영부인은요 예산에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네. 그 직원도 달라붙고 예산이 붙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죠. 예. 대통령의 배우자에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 그래왔을 거예요. 노무현, DJ, 뭐 윤석열 정부까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부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본인한테도 있는데 배우자까지 있으면은 그거는 더 리스크가 뭐 곱하기 2가니까 제곱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전에 물론 이제 선출은 대통령을 누구로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만 배우자까지 리스크가 있다면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해서 가자. 그래서 배우자끼리 토론한 것도 우리가 제안한 거고 예. 실제로 미국에는 배우자끼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미셸 오바마하고 네. 뭐 안 롬니하고 뭐 5명 배우자가 나와가지고 포럼 형식으로 해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근데 설례도 있기 지금 때문에. 이거는 뭐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이제 두 네. 분이 했을 때 어떤 이제 김문수 후보 배우자의 어떤 좀 도덕적인 뭐 우위를 좀 강조하시려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떠올라서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 상황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그 커피 원가 120원이나 네. 호텔 경제학 이런 걸로 좀 키워야 될 시점에 갑자기 이제 배우자로 시선을 돌리면서
시선 돌린 거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카드를 꺼낸 거죠.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낸 건데 네. 지금 원래 워낙 선한 여사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말씀하시니까 인기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력을 참 잘 모르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8년 동안 관용차를 뭐 사적으로 유효한 적도 없고, 근데 법인 카드도 전부 다 공무원이 그때 필요할 때만 이제 갖다 주고 쓰고 네. 나면 다시 반납해서 가져가고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8년 동안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잘 모르고 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옛날 김혜경 씨가 본인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부이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해서 네. 같이 그럼 우리 토론회 자리에서 상호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네요. 맞장구 쳐주는 건데 본인이 네. 원하는 거를. 저거는 좀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공격할 것 같고, 당장 뭐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은 김건희 특검이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셔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는 카드일까요? 배우자 토론의 제안이? 제가 민주당 역할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솔직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차원으로 이 시도를 했다고 봐요. 한 가지 그냥 그래도 제가 하나 좀 덧붙여야 되니까, 그럼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어떡할 거냐. 지금 네. 단일화 대상을 하고 아예 저희 당에서 굉장히 세게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분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배우자가 없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조금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어머니가 나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뭔가 좀 공격을 해서 네. 득표 요인을 좀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했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할 텐데, 당장 거절하잖아요. 네. 거절하고 오늘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뭔가 생경하니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아닌가. 그 점은 좀 보완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